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덜투덜 다락방연구소 투다연 만주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덜투덜 다락방연구소 투다연의 김 과장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우리 잠실 본동에서 우리 김 과장님이 살고 있는 잠실 본동에서 클로버를 팔게 되면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서 뭘 할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게 SM 프로세스 얘기했잖아요. 전략 경영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틀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브리오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BRIO 이 브리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김 과장님, 저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바빴던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바빴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전시회를 참석을 했었고요. 전시회요. 전시회에 참석하는 기간이 굉장히 바쁩니다. 예, 하루 음, 종일 서 있는다고 바쁜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전시의 주요 목적인 저희 브랜드 소개, 그다음에 음. 상품 소개,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 있다기보다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주변 경쟁 업체들의 현황도 파악하고 또 저희한테 잠재적인 고객들한테 찾아가서 제품도 홍보하고 그래서 아마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다연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전시회에 좀 관심이 있다. 박람회에 좀 네. 관심이 있다는 우리 김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좀 제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 믿고 도움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프리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슬라이스를 통해서 프리어 프레임워크가 어떤 건지 우리 또 김 과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브리어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는 매크로 인바이러먼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인터널 인바이러먼트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투단이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도 공부를 하고 싶고 그리고 SM 프로세스도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건데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계 회사를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일을 한다라면은 이런 필드 용어들을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매크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적 환경, 한국말로 하면 거시적 환경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굉장히 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내가 아니고 우리 세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국으로 이제 좁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시가 뭐 political, economic, technological, social 이런 식 관점으로 좀 이게 큰 굵직굵직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환경 전체를. 근데 김 과장님 이거 보니까 갑자기 무슨 틀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오르는데요. 별로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예. 시적이 아니고 뭐였죠? 뭐 했었을 때 이렇게 떠올랐죠? 지금 이런 내용들, 좀 거시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는 이제 파스텔 분석을 했었고요. 네네네. 파스텔 분석은 워낙 봐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조금 좋은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제 패스트 애널리시스를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네. 기특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SM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또 김 과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예시도 뭔가 이런 포춘텔러의 마음으로 좀 이게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 네.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이제 매크로보다는 조금 작아진 거, 미시적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요. 딱 보면은 substitutes, new entrants, suppliers, competitors, buyers. 그래가지고 뭐 한국말로 하면 대체자, 그리고 진입장벽, 그리고 공급자, 경쟁자, 구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요거 보니까 갑자기 또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SM 프로세스. 당연히 있죠. 딱 5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유명하신 마이크 포터의 파이포스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어 프레임워크로 장사가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거지만은 우린 계속해서 SM 프로세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또 김 과장님께서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 김 과장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nternal environment.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보다는 훨씬 더 작아지는 것, 즉 회사 내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employees, asset,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회사에 낸 거죠. 위에 매크로 인바이런먼트도 지금 테크놀로지컬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전체를 보는 거죠. 환경 전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테크놀로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밑에 테크놀로지는 뭐죠? 회사 안에 있는 기술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브리어 프레임워크는 매크로 인바이런먼트도 아니고요.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도 아니고요. 인터널 인바이런먼트, 인터널 애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분석하는 툴이 브리어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김 과장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럼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브리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브리어 프레임워크는 internal analysis, 즉 내부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회사에는 어떠한 자원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볼 때 보면은 이제 resource based view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브리어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어로 하면은 물질 근본의 관점, 자원의 관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로 공부를 해가지고 resource based view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뉩니다. resources하고 capability로 나오는데 이 관점을 근간으로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한번 볼 거예요. resources는 첫 번째로 이런 예시, tangible하고 intangible assets로 나뉘는데 요거는 우리 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제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네, 앞에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지치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해하만에 너무 지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원에 보시면 tangible 하고 intangible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tangible은 유형의 자산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코먼트 뭐 설비라든지 장비, 그다음에 재고, 그다음에 뭐 차량, 토지, 뭐 현금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의 자산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intangible 자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 브랜드, 그다음에 명성, 그다음에 뭐 특허, 그다음에 라이센스라든지 문화, 아니면은 뭐 노하우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있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자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 김 과장님 설명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역시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제 숙제를 답네요.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제가 뭐 하고 있겠습니까? 항상 제가 많이 배우죠. 우리 김 과장님한테. 네. 여튼 계속 기술 진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잠실 본동에 클러버를 지금 팔려고 지금 브리어 프레임워크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봅시다. 텐저블러스. 텐저블에서 이퀴먼트. 우리한테 그 클로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퀴먼트가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저희가 뭐 가게를 따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가판대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럼 김 과장님은 상점이 아닌 약간 노점상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저희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죠, 저희가. 그래요. 그럼 이퀴먼트 정도는 이제 가판대, 그리고 뭐 돗자리도 좀 필요한가요? 거기 깔고 뭐 할 그런 것들? 돗자리 깔면은 단속 뜨면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좀. 아, 도망도 가야 됩니까? 저희는 일리거를 가르치는 방송은 아닌데요.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판대, 또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이퀴먼트? 간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최소한 무슨 노점상의 간판까지 필요할까? 최소한 뭘 파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요? 아, 그래요? 그럼 뭘 적고 싶으세요, 그럼 간판에다가? 좀 너무 올드한 표현이긴 하지만 행운을 팝니다. 뭐 이렇게 좀 아, 적고 너무 싶어요. 진부하지 않습니까? 행운을 팝니다. 그거 사겠어요, 사람들이? 저는 요즘은 이제 점점 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나. Stick to the 음, basic이라고 stick to the 생각합니다. basic.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요. 머시너리, 우리는 뭔가 기계나 장비가 필요할까요? 클로버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죠. 저희 클로버 그냥 팔 수 음,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팔려고 그래서 하셨습니까? 저는 책에다 좀 꽂아서 말려서 팔려고 했었거든요. 아, 책이 그러면 머시너리가 되겠네요. 책, 네. 오케이.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냥 팔면은 뭐 부서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음, 네이클로버의 기본은 코팅 아니겠습니까? 아, 또 코팅 기계도 저희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코팅기 뭐, 요 필요합니다. 정도 있다고. 아, 책 좀 참신하네요, 책. 냉장고는 필요 없습니까, 혹시? 생화로 팔 경우에는 냉장고도 필요하겠죠. 뭐, 저희는 생화로 팔 건 아니니까. 예,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벤토리, 뭐, 담을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뭐, 그냥 제 집에다 놔두면 되기 때문에요. 예, 네. 인벤토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아, 같습니다. 뭐, 그래도 에코백 정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뭐 들고 다니셔야 되니까요. 네, 에코백 그렇죠. 하나 정도 네, 오케이. 싸게. 에코백 정도 필요하고, 비클은 뭐, 우리는 뭐, 지하철이면 충분하죠. 사실, 서브웨이만 어, 있으면 되니까. 네, 뭐 지하철도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걸어 다닐 거기 때문에 아, 잠실은 그렇죠. 우리는 서울에서. 또 발품을 네, 파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약간 거만했네요. 지하철까지 고민한 거 보니까. 그 네, 다음에 그렇죠. 뭐 저희는 뭐 상점 같은 게 없으니까 랜드는 굳이 필요하진 않는데 일단은 잠실본동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네. 우리 저희는 뭐 캐시는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네이클로버도 저기 한강 가서 따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캐시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인텐서블 어세 무형자산은 사실 우리가 처음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 비즈니스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마크나 카피라이트, 브랜드, 레pu테이션 이런 것들은 사실 없죠. 노하우 우리 몸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 가진 게 몸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리소스를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은 tangible asset하고 intangible asset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resource의 다른 버전을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네 가지 버전이 있어요. financial, fiscal, 그다음에 human and organizational 이제 마지막인 건데요. financial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capital, 돈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cash하고 retained earning이 있습니다. 김 과장님, retained earning이 무슨 뜻이죠? 회계 용어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아, 그게 어떤 뜻이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고 남은 이제 자산을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해 주세요. 줄 거 다 주고 남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은 돈.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하니 너무 좋네요. 오케이, 우리 피지컬도 한번 봅시다. 피지컬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거죠. 그래서 플랜트, 뭐 공장, 그리고 이퀴먼트, 시설 같은 건데요. 지오그래픽 로케이션, 이거는 이제 지질학적 이제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 과장님, 우리가 클로버를 네. 잠실본동에서 팔려고 하는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의 어떤 이득, 이런 베네핏이 있을까요? 지난 화 때 저희가 좀 깊게 좀 다뤘었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잠실본동은 20대부터 40대까지 소비 성향이 강한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한 기본 유동인구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이런 소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잠실본동을 우선은 첫 번째로 선택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1인 가구가 또 많이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 아, 과장님이. 그죠? 맞습니다. 1인 가구가 그런, 많죠. 네네. 그런 걸 해서, 그쵸. 1인 가구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클로버를 많이 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먼, 이건 이제 스킬하고 어빌리티 얘기하는 거, 기술이나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김 네. 과장님, 우리가 네이클로버를 만들려고 하는데, 뭐 특별한 스킬이 있을까요? 아까 책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뭐, 특별한 스킬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이거 그냥 일반 소설로 말리면 안 되고요. 아주 네. 두꺼운 아, 백과사전으로 말려야 그렇습니까? 됩니다. 네. 백과사전 비용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백과사전을 말려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이게 무게가 강하게 네.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소설로 하면 얇아가지고 힘듭니다. 이거 확인되진 않지만 제가 몰라서 일단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거니제이션, 이제 조직 문화 관련돼서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 투다연에서 이제 클로버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투다연 어떠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의 조직 문화는요, 좀 투덜투덜합니다. 아, 근데 그렇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비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사실 네. 우리도 시작하기 쉽지 않았죠, 사실 이거. 저희 너무 오래 크리티컬하고 비평적으로 저희 이 투다이언을 시작하는 그렇죠. 것을 이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티키타카를 거의 한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시작하려고,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요. 네,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resource based view는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tangible하고 intangible.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리소스를 나눈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financial, fiscal, human, organization 이렇게 네 개로 자산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VO 프레임워크를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리소스를 여러분이 원하는 회사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올바른 트리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